반갑습니다. 삼국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에 대한 호칭으로는 정사장, 정교수, 정선생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정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을 정선생 삼국지 채널로 정해봤습니다. 삼국지 이야기는 참 재미있죠. 언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이야기가 소설로 변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서로 다가가는 삼국지, 시가 있는 삼국지, 흥미본의의 삼국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삼국지, 소설 삼국지를 맨 처음 펼치면 맨 처음에 서시가 나옵니다. 곤두사라고도 하지요. 근데 보통은 이 서시를, 이 부분을 슬쩍 한번 훑어보고는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게 아니죠.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국지 100년의 역사,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의미를 단 몇 줄의 시어로 함축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그게 이렇죠. 곤곤 장강 동서수하니 낭화도진 영웅일세, 시비성패 전두공이러니 청산이구 제한대 기도 석양홍인고, 백발어초 강저상하여 관간추월 춘풍일세, 일호 탁주 희상봉이러니 고금다소사를 도부 소담 중이라. 그렇죠. 그래서 첫 구절이 곤곤 장강 동서수하니 낭화도진 영웅입니다. 세차게 굽이쳐 흐르는 장강물이 통으로 흘러 사라져 가면서 하얀 물보라 일으켜 천하의 영웅 호걸들 다 쓸어 가버렸구나,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인데, 곤곤이란 말 그 자체가 이 세차게 흐르는, 세차게 굽이쳐 흐르는 그런 물의 그 어떤 모양을 이제 형용하는 말이죠. 그 장강물이 그렇다는. 장강은 참 대단한 강이죠.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도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길다고 해요. 전 세계를 두고도 세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강의 발원지는 티베트 고원 탕구라산입니다. 해발 약 5,000m의 고지대죠. 거기서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탕구라 산맥은 청해성과 티베트를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발원지에서 생긴 물이 맨 처음에는 수량이 아주 적어서 겨우 술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천성을 향해서 내려오면서 차츰차츰 불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계곡의 물들이, 작은 계곡의 세류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사천성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불어나는 거죠. 강의 형태를 갖추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천성은 그 면적이 56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분지 부분이 2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임을 감안을 한다면 참 대단한 크기죠. 그러니까 이 분지 자체는 어떠냐 하면 해발 500m,
예, 그 노인 500m의 노인 밑바닥이고 500m의 노인이 이제 그 사발 형태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지의 뒤쪽, 그러니까 이 분지의 뒤쪽이 서남 서북쪽 그쪽이 이제 티벳과의 청해성이 있는 쪽이죠. 해발 3,000에서 6,000m의 그 이제 높은 산들이 이제 평풍처럼 뒤로 쫙 둘러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앞쪽으로는 남쪽, 동쪽, 북쪽으로죠. 북쪽으로는 이 또 운기고원이라고 고원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사방이 뒤쪽은 더 높은 3,000에서 6,000m, 앞쪽은 한 1,000에서 2,000m의 이제 이 산들이 쫙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그 한반도는 동고서저형이죠.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모든 이 강물들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은 서구 동저형입니다. 중국 대륙은 그러니까 서쪽이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계단형으로, 이 3,000m 이상, 그 다음에 2,000m 이상, 그 다음에 뭐 1,000m 이상, 500m 이상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제 서구 동저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천본지도 그 지형의 바탕에 따라서 약간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하나의 사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탕구라 산에서 발원한 이제 물이 사천성과 티베트의 경계를 타고 이제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는 운남성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또 다시 그 사천성으로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맨 처음에 발원지에서 사천성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청해성 지역이죠. 거기를 통천하라 그러죠. 퉁텐허라 그러죠. 말하자면 하늘로 통하는 물이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천성에 들어오고부터 쭉 내려와서 운남성으로 들어갔다가 살짝 사천성으로 다시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을 금사강이라고 합니다. 금사강. 예전에 제가 그 청콘 티엘루라고, 그러니까 청두에서 그 운남성 쿤밍 가는 열차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베이징에서 청두까지가 약 5천리입니다. 5천리. 리수로 열차 리수가 5천리고, 청두에서 운남성 쿤밍까지가 3천리입니다. 리수로 3천리입니다. 1000km가 좀 넘죠. 1000km가 좀 넘는데. 근데 그 금사강이 돌아 나오는 그 지역이 이제 운남성 반저화시라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뭡니까? 이 철로를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동력이 풍부합니까? 그 철로를 어떻게 뚫었는지, 뭡니까? 그 절벽 사이로 이렇게 높은 고지대 절벽 사이로 이렇게 뚫어놨는데, 뭡니까? 이 터널이 421개인가 이게 엄청 많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또 전부 뭡니까? 아열대 지역이죠. 아열대 지역에다가 뭡니까?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이죠. 창밖을 내리다 보면은 까마득한 저 낭떠러지 아래쪽에 금사강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꿈틀꿈틀 흘러가는데, 마치 살아있는 뱀이 이제 기어가는 것 같죠. 그래. 날씨도 뭡니까? 조금 가다 보면은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또 조금 가다 보면은 뭡니까? 이 햇볕이 쨍쨍하게 나고, 그 사이로 뭡니까? 그 지역의 그 특유의 그 식물들, 아열대 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물소들, 이 머리가 긴, 이 뿔이 긴 물소들, 그 물소들이 어슬렁거리고 그 사이로 빨가벗은 이 아이들이 막 뛰놀고 참 생동감이 있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험지 뭐하면 귀함괴석이라 할까요? 심산유곡이라 할까요? 그런 지역을 이제 지금은 뭐 청장 철도인가 그게 생겨가지고 청해성에서 저 티벳까지 가는 아주 더 높은 고원지대를 지나가는 뭐 철도가 생겼다는데 그건 아직까지 타보질 못했습니다만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그 티벳과 사천성 경계 사이로 쭉 흘러내려오다가 운남성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사천성으로 들어옵니다. 사천성 입구로 들어올 때쯤 돼 가지고 그게 여러 강들이 또 합류를 하죠. 큰 강들이 합류를 합니다. 거기는 뭡니까? 대도하, 아롱강, 그 다음에 민강, 이런 뭡니까? 이런 강들이 쭉 합류를 하는데, 옛날에 르산 따포라고 이제 관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 르산 따포 그 앞쪽에 시강이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하는데, 대도하, 청이강, 민강이 합류를 해요. 근데 그 앞에 때마침 그때가 장마철이었는지 홍수가 불어났어요. 났는데 하얀 이빨을 드러낸 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 막 끓고 있는데 마치 산을 집어삼킬 듯이 끓고 있는데 그 물들이 말하자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민강이 돼가지고 금사강으로 흘러들어요. 그 앞쪽에는 이제 아롱강이 이제 흘러드는 거죠. 아롱강이 흘러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천성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금사강이 이제 거기서 물이 더 불어나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은 거기서 불어난 금사강이 다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사천 분지 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분지 쪽으로 이제 이 분지 사발의 이제 밑바닥 쪽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분지 딱 빠져 들어가는 부분쯤 되면 이제 타강이 합류를 합니다. 타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합류를 하는데 이 강도 아주 큰 강이죠. 근데 이 타강이 합류하는 지점쯤 되면은 그때부터 장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장강이라고 하죠. 대강이라고도 하죠. 장강, 장지양 아주 긴 강이다. 대강은 따지양이라고 하죠. 아주 큰 강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아주 오랜 참 아득한 옛날에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 강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봤대요. 엄청난 물들이 모여가지고 수량이 쌓여가지고 큰 강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소리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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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이런 소리를 내더래요.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린 거죠. 중국인들, 그 원주민들이 귀에는. 근데 이 꿍이라는 발음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장할 때 이 공자 있죠. 이 발음이 중국 발음으로 꿍이죠. 근데 그 앞에다가 이 물을 뜻하는 삼수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수변은 의미의 뜻이고 이제 공자 이거는 뭡니까?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와 소리가 합쳐진 형성자라고 하죠. 이걸 형성자라고 하는데 이게 강이 생겨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해자라고 이제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죠. 근데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재미있어요. 거의 강들은 다 이렇게 소리와 이제 물과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의미와 그 이제 소리를 연관시켜서 이제 모두 만들고 있는데 뭐
뭡니까? 황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황하 같은 물하죠, 물하. 누를 황자에 물하잖아요. 물하자인데, 이제 이 물 숫자를 빼면은 뭐 가짜잖아요. 가능하다 할 때 가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하시들이 있지만, 이 하시들이 물하자가 여기서 생겨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짜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크죠. 크능,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 소리를, 물 내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삼소변을 붙여가지고 물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 하자는 딱 황하 한 군데만 썼고, 이 강이라는 글자는 이 장강에만 썼다는 거죠. 장강에만 썼는데, 이게 강과 하의 어운이라는 거죠. 어운.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 뒤에 뭐 차츰 여러 가지 다른 강에도 강자를 붙이고 하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랬다 그래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동강 같은 경우에, 동강도 두 가지인데, 동력 동자가 앞에 물 숫자를 붙인 경우가 있고, 어린이, 아동 동자, 여기에 물 숫자를 붙인 동강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이 동자, 이거는 통통통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 이 동력 동자는 똥똥똥똥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장강이 생긴 유래이죠. 근데 이 장강이 거기서 뭡니까? 타강이 합류해서 장강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이 장강은 또 더 흘러내려가면서 충칭, 그러니까 충칭은 충칭 직할시죠, 지금. 충칭 부분쯤 가면은 또 뭡니까? 또 큰 강이 하나 또 합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하링지항이라고, 가른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은 또 저 북쪽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저 아득한 진령에서 내려오죠. 진령이라고 하면, 진링 산맥은 뭡니까? 중국 뭐 중원을 남북으로 가르는, 그 칠링을 넘어서면 그 중원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섬서성 이쪽으로 되는데, 거기는 새도 날아오를 수 없는 200의 시 나오죠. 새도 날아오를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한 절벽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그 진령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물들이 이제 많죠. 백룡강, 백수강. 백수강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도 가는 구체구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 백수강에 이제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내려오죠. 서한수, 또 서한수라 한수가 있는데, 서한수 물도 여기 합류가 돼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명월협을 지내가지고, 계곡을 지내고 쫙 머나먼 이제 거리를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는 충칭 가까이 오면은 또 부강이 합류하고 또 거강이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른강 하나만 해도 엄청난 강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충칭에 와서 이 또 장강으로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건 북쪽이지만 이 또 뭡니까? 남쪽에서는 이 운귀 고원 쪽에서는 이 뭐 오강이라는 게 또 합류를 합니다. 그거는 충칭을 좀 지나면은 또 합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 충칭 지역에 오면은 이미 이 수량이, 수많은 강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수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뭡니까? 쭉 둘러서 있는 그 울타리가 완전히 처제가 하나의 큰 사발처럼 되어 있는 그 사천 분지에 이 물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장강 이 수량 엄청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이 물들이 빠져나갈 길이 있었죠. 그러니까 동쪽이 이제 꽉 둘러쳐진 사천분지에, 완전히 사발과 같이 둘러쳐진 사천분지에서 동쪽 부분이 살짝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게 그게 삼협입니다. 장지양 산시야라고 해서 삼협이죠.
구당협, 그 다음에 무협, 그 다음에 설흥협, 이렇게 되죠. 이 장강 삼협이 좁은 계곡이죠. 좁은 계곡인데 이게 약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정도, 200km, 거리가 200km 되는데 이 사이를 이 엄청난 수량의 물들이 팍팍 차고 막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살이 또 엄청 빠르겠죠. 그 수량이 많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협곡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물살은 엄청 빠른 거죠. 유속이 엄청 빠른 겁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 용이, 한 마리의 용이 몸부림을 치면서 막 꿈틀거리면서 내려가는 그런 형상인 거죠.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처음 시작되는 구당협, 구당협에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바이디청이라고 백제성이 있습니다. 백제성이 있는데 이 백제성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뭡니까, 이 양쪽 협곡의 이 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육안으로 보면은 막 거의 이쪽 저쪽 장대를 걸쳐서 빨래를 넣을 정도로 가까워 보입니다. 아주 가까워 보이는데, 그 경치가 참 대단하죠. 그 양쪽이 이제 절벽이니까 그 강에서 피어오른 운무들이 가득히 이제 절벽으로 이제 피어 올라가지고 이 햇볕을 받아서 이제 뭡니까, 오색 영롱한 이제 운무가 이제 운무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 운무 사이로 그 뭡니까, 미호라는 게 있어요. 미호라는 거는 그 장강 지역에만 산다는 자그마한 원숭이들이에요. 이 원숭이들이 이리저리 이제 뛰어다니면서 울죠. 울부짖고, 거기에다가 이름 모를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 그 절벽 그 사이로 물이 이제 색깔이 뭐라 할까요? 이제 아주 검푸르고 거기다가 누런 황토색이 이제 섞인 그런 색깔입니다. 검푸르고 누런 이런 물이 손살같이 흘러내려와요. 손살같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물소리가 이 양쪽 이제 절벽이 방음장치가 돼가지고 웅장하게 들립니다. 웅장하게. 그 백제성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물이 웅장한 물이 막 흘러내려가죠. 공포감이 일어날 정도로 두려울 정도의 그런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고요? 제가 1993년도에 그곳에 처음 가봤어요. 93년 5월쯤 됐죠. 92년 9월에 그 정식으로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일 거예요. 그때 그 이듬해 이제 5월에 제가 처음으로 맨 처음 중국에 첫 발을 디딘 시기였죠. 뭐 그 이후로는 기회 날 때마다 매년 갈 때도 있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본 기억입니다. 근데 이 뭡니까, 이 미호, 아까 말씀드렸죠. 미호라는 원숭이들 아주 조그맣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참 잔인하죠. 그 새끼를 잡아다가 이 배에 싣고 막 내려가는데, 그 어미들이 새끼를 그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절벽을 타고, 그 빠른 물살인데 그 배가 막 빠르게 내려가는데 그 배를 막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배에 뛰어든다 그래요. 뛰어들어서는 그 얘가 타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걸 갈라보면 속에 심장이 파열돼가 있다 그래요.
그 참, 사람들이 참, 잔인성은 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 중국 정부에서 이 장장 산시아가 끝난 지점에 이제 그 산시아 바를 건설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죠. 댐인데, 그 2009년도에 그걸 준공을 했다는 걸로 압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경치가 달라졌어요. 이 댐을 막고 난 뒤에 수위가 많이 높아졌죠. 수위가 높아져서 옛날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더라고요.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 1993년도 제가 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완전히 이제 옛날 모습을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옛날 모습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알 수 있죠. 200 아시죠? 그 당나라 때 대신 시선이라고 하죠. 200의 조발백제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赵次百地彩云间，千里江陵一日还。两岸猿声啼不住，轻舟已过万重山. 이런 시입니다. 조발백제 채운간 천리강릉 일일환, 양안 원성 제부주 경주 이과 만중산. 이런 시죠. 이런 시인데, 그것은 이른 아침 오색구름 낀 백제성을 떠났는데 천리가 넘는 강릉에 하루 만에 도착했구나. 양편 언덕 원숭이들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는데 가볍게 뜬 배는 어느새 만겹 산중을 지났다니. 이런 시죠. 근데 그 시에서 묘사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있더라는 거죠. 참 아쉽죠. 지금 근데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뭡니까? 이 시를 진 200은 그 서기 700년대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통일신라 시대죠. 이 해초스님이 국법 여행을 갔다가 왕호 천축국 전인가 그걸 이제 지을 때쯤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이야기인데, 이 백제성은 어떤 데냐 하면은 이릉대전에서 패한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그 동호의 그 명장 육손한테 패하죠. 전 국력을 기울여서 이제 동호로 쳐들어갔는데 결국 완전 참패하고 말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제 자기 총나라 수도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청도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 백제성에서 이제 한많은 생을 마감하죠. 그 마감하면서 성상 제갈량을 불러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이제 부탁을 하죠. 내 자식들 좀 잘 좀 보좌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뭡니까, 제갈량을 그걸 탁고라 그러죠. 탁고 할 때의 그 여러 가지 유적들, 이런 것들이 거기 백제성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200시에 나오는 강릉은 우리나라 강릉하고 그 이제 지명 한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바이티청에서 이제 후베이성 지양림까지가 이제 거리가 1200리라 그래요. 그래서 1200리를 하루 만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물살이 빠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좁은 장강 삼협을 지난 이 장강물은 호북성 이창이라는 데 도달하면 바다처럼 확 또 넓어집니다. 이 장강은 중국 그 8개 성, 2개의 직할시,
하나의 자치구를 관통하며 흘러서 쫙 내려가서는 저 상해 북쪽의 그 바다로 빠져 들어가죠. 근데 이 전체 6,300km 이제 그 가운데 하류 300km를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양자강이죠. 근데 예전에 그 중국에 처음 들어온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하류 지역에 와보고 이 장강을 양쯔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근데 이 또 장강은 그 뭡니까? 워낙에 이제 수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바다에만 뜰 수 있는 기선이 뜰 수 있다 그래요. 근데 1,000톤급 기선이 충칭 앞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수량이 많고 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온갖 이제 이 동물들이 서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뿔소라든가 코끼리 같은 게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철갑상어, 그 다음에 철갑상어하고 또 뭐 악어 이런 동물들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뭡니까? 돌고래가 살았다 그래요. 돌고래 잘 아시죠? 돌고래는 이 뭡니까? IQ가 있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가까이 잘 온다 그래요. 근데 뭡니까? 이게 1950년대쯤만 해도 이게 6천마리나 살았다 그래요. 장강에.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근데 그게 1990년대 되자 100마리로 확 줄어들었다 그래요. 1950년대만 해도 중국은 아직까지 참 캄캄한 시대였죠. 죽의 장막 속에 있을 시대였죠. 마오쩌둥 시대인데 1950년대에 그 뭡니까 그 경제를 뭐 서양처럼 당장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뭐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전 국민이 중공업 뭐 철을 녹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곤 했죠. 그렇지만 그 기계 시설은 제대로 세우지도 안 하고 무조건 철만 모아 가지고 뭐 녹이고 용광로에 녹이고 불순철들이 나오고 이래가 대실패를 했죠. 대실패를 해가지고 나중에 1950년 50년 말 60년대 초에는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유소기가 리우사오치가 이제 또 나중에 경제 개발을 잘 해가지고 또 경제를 잘 일으켜 놓으니까 마오쩌둥이 셈을 내가지고 참 자기 개인의 그 탐욕을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잖아요. 10년 동안의 문화 대혁명, 문화 대파괴죠. 대파괴 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참 인간의 탐욕은 참 무서운 거죠. 뭡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참 그런 짓을 하다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미물 돌고래는 90년대 그 후에 이제 뭐라 할까요?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가까이 오는 걸 잡고 이래 해가지고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00마리 된 게 2000년대 초쯤 돼가지고는 거의 뭡니까? 거의 다 줄어들어가지고 한 10마리쯤 남았다 그래요. 10마리 남았고 이거 10분의 1로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2005년도 돼가지고는 2마리 남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있고 마침내 2007년도 돼가는 완전 멸종했다 그래요. 참 이거 다 뭡니까? 인간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게 그렇게 죽겠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이것도 뭡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의 그 탐욕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걸 멈추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장강이 워낙 길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사천성에 이제 나무꾼들이 이 뭡니까 이 땔감을 해다가 상해까지 갖다 팔았다 그래요. 먼 거리를. 그 이제 이 뭡니까 이 장사에 밝은 중국인들이 되다 보니까 참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가능한 일이지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천성 사람들이 한 6개월 동안 이 나무를 한다 그래요. 준비를 한다 그래요. 뭐 설마 목재라든가 땔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죠. 그래서 이 긴 길다란 그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차곡차곡 싣고 상해로 간다 그래요. 떠나가는데 뭐 그래서 뗏목 위에는 적당하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슬을 피할 어떤 움막도 지을 거고, 또 뭡니까 적당한 도구 함지나 이런 걸 올려 가지고 거기다 흙을 담아 가지고 채소도 좀 심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 사람들 잘 하잖아요. 이제 오리 같은 가금을 훈련을 잘 시키잖아요. 휘파람만 하면 휙 불면은 쫙 일렬로 쫙 강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뭐 고기도 물고 오고, 또 낚시도 이제 준비해서 내려가면서 낚싯대도 준비해서 가면서 낚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갔다가 상해까지 가서 그거 다 처분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3년이 걸렸다 그래요. 참 중국다운 이야기죠. 그럼 하기야 그 당시는 수울주를 타고 내려갔다가 역류 타고 올려오려면은 발동기 같은 게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전한 뭐 거짓말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화목이나 이 뭡니까 제목 같은 걸 싣고 내려가는 그걸 이제 그 뭡니까 장사하는 그 사업주가 신혼부부라면 처음에 단둘이 떠났는 사람이 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귀여운 어린애가 둘이나 서이 좀 따라온다 그래요. 참 이리저리 소득이 많은 셈이죠. 감사합니다. 삼국지 서시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